4.15 부정선거 계속적으로 이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는 겁니다. 뭐 이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 정치 일정이 가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국민들 의식 속에는 뭔가가 하나의 단초만 있으면 촉발될 수 있는 분명히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 국민이지만 정말로 이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감각적으로 아니면 이치적으로 따져봐가지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따져봐가지고 이게 정말 부정선거였다 생각하시는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이 정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죠. 정말로 평범한 우리 사회 리더인데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님과 학생을 가르치는 현직 교수님이고 정식 교수님입니다. 이런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조직적으로 그 사이에 정리한 부분을 저희 홍역TV에 나와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이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용식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뭐 위조 투표지 제작 증거 확보되어 있다 이게 제목인데 네. 제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뭐 정치적으로는 큰 관계가 없지만 정말 나는 이게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지금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총체적으로 오늘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네. 교수님 설명을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먼저 우리가 이 PPT를 교수님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4.15 부정선거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면 투표 과정에서 조작은 사전 투표함에 360만 장의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표 과정에서의 조작은 전산 프로그램으로 표를 34만 표가량 도둑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400만 표니까 이거는 뭐 분명히 이기게 돼 있네요. 네. 그러니까 180대 100이라는 게 네. 그냥 나온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만일에 이제 총 투표수를 우리가 보시면 민주당이 1,434만 표를 얻었어요. 그리고 통합당이 1,103만 표를 얻었으니까 민주당이 331만 표 차이로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도 뭐 한 130만 표를 이겼고 당일 투표에서도 뭐 한 200만 표를 이겼다. 그러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나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에서는 당일 투표에서는 비슷했어요. 민주당이 약 7만 표 진고로 나와 있는데 사전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2배 가까이 표를 얻었습니다. 이거는 아주 이상한 거죠. 며칠 만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을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전 투표 706만 표가 이 중에 위조 투표지가 들어갔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360만? 이제 그래요. 360만 표가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이제 추측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투표율까지도 8.2%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360만 명이 당일 투표할 360만 명이 사전 투표로 다 몰려가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과연 이 700만 표가 민주당 지지자들의 말이라면 실제 투표한 거라는 얘기고요. 제가 주장하는 거에 의하면 이거는 위조 투표지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만일에 진짜 투표지라면 통계적으로는 우리가 의심을 품고 있는 모든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왜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전투표로 몰려갔을까? 뭐 정치에 참여의식이 높아서 그랬다고 그래요. 또 한편 차명진 후보가 막말을 했다. 거기에 분노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참여의식이 높아서 사전투표를 한다고 그래서 승부가
바뀌나요? 표는 한 장인데 네. 사전투표건 당일투표건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언제 하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민주당이 정말로 불리했던 때인 20대 총선 때는 그때도 몰려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몰려가지 않았어요. 네, 그렇지. 그죠? 예. 그때는 사전투표율이 12.19%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당일투표가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몰려가지 않았거든요. 또 하나 쏠림 현상을 만일에 6% 정도가 쏠렸다고 하더라도 투표율이 여전히 8.5%가 높은데 이게 약 370만 표가 됩니다. 따라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해석은 이거는 근거가 없고 허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 여기 재밌는 표현을 하셔가지고 차명진 의원 뭐뭐뭐 발언에 분노 이런데 이게 요즘 뭐 N번방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이게 쓰리썸이라는 게 뭐 유튜브에서 큰 얘기는 아닌데 일반 국민들 중에는 차명진 의원이 막말했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대부분은 몰라요. 네. 대부분은 모릅니다. 또 언론들이 또 거기다가 뭐 막말해갖고 이 차명진 의원을 뭐 사실은 이 언론을 걸고 넘어져도 될 부분이거든요. 이분을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사실은 선거 전에 그런 하나의 이슈를 잡아가지고 국민들한테 전체적인 수준을 다운을 시켜가지고 표몰이를 하는 게 이게 언론의 어떤 이때까지 상투적인 수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참 대학 교육을 받은 분들이 99%라는데 예? 아직까지도 이런 그 선거 몰이에 그 따라가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그 민주당 지지자 360만 명이 사전투표로 몰려갔을까요? 자, 지금 이 한국갤럽과 리얼미터가 일주일 전에 선거 일주일 전에 한 여론조사입니다. 민주당이 2배나 우세하고요. 리얼미터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상당히 우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이 유리한 상황에서 왜 사전투표로 몰려가나요? 그렇죠. 차라리 불리한 상황이었다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몰려갔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때 뭐 분위기가 과열돼 가지고 야권 지지자들도 그 같이 쏠려갔다는데 야권 지지자들은 기본적으로 진중한 어떤 투표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거는 이제 3,508개의 동네를 이제 다 분석한 겁니다. 만일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몰려갔다면 그러면 민주당 득표율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전투표율이 몰려간 것 때문이라면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 득표율도 높아지니까 이런 정방향의 이 상관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상관관계는 지금 역방향입니다. 오히려 민주당 득표율이 높을수록에 사전투표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뭐 사전투표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갔다는 게 이걸 보면은 이 그림 도표를 보면은 이게 완전히 이게 허구라는 게 그냥 입증이 되는군요. 오히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근영 그 전략기획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자기네들이 사전투표에 보정값을 뒀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네들이 이길 곳에는 오히려 사전투표, 위조투표지를 적게 투입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질 것 같은 곳, 즉 자기네 득표율이 낮은 곳에는 사전투표함에다가 위조투표지를 많이 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정값이 플러스 15% 정도라는 거죠. 네, 최대 플러스 15. 이건영 그 전략기획위원장이 최소는 플러스 3. 그 선거 전에 그런 루머가 많이 돌았어요. 야당 지지자들이 기본적으로 여당 후보를 15% 이상 지금 더 지지를 못 받는 사람은 이번 선거에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그게 이근영 그 전략기획위원장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페이스북에다가 발표한 게 그 15%가 나옵니다. 그 전에 이거 발표 전에 그런 얘기가 야권에서 많이 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 이제 20대 총선까지는 예. 우리가 정상이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19대 대선부터 이상하게 사전 투표율이 계속 올라갔거든요. 근데 정상인 당시에 20대 총선에 보면 당일 투표율이 45.8%예요. 지방선거 때도 그렇습니다. 대략 이렇고 총 투표율은 이제 57, 58 정도 되는 게 정상인데요. 갑자기 21대 총선에서는 당일 투표율이 낮고요. 사전 투표율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12%에서 네. 무려 14.5%. 13.5%가 올라갔으니까. 네네. 그런데 만일에 정말로 쏠려갔다면 제가 이걸 보정을 해봤어요. 만약 6%가 원래 당일 투표할 사람들이 일로 몰려갔다. 그래서 26%가 됐다면 6%를 일로 빼면 46%로 옛날 당일 투표율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쏠림 현상이 이게 20%는 높아요. 그러니까 8% 정도가 8.5%가 또 높아요. 이 8.5%가 약 360만 표가 됩니다. 아, 360만 표를 그 투표 용지를 가짜로 투입을 했다는 근거가 되는군요. 이게. 네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몰려가지 않았다면 사전 투표도 이기고 당일 투표도 이기고 그래서 총 투표에서 이겨야 됐잖아요. 근데 발표된 결과는 엉뚱하게도 당일 투표는 비슷했는데 사전 투표가 2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위조 투표지를 빼버리고 진짜 이제 조작되지 않은 실제 투표 수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이겁니다. 사전 투표에서도 민주당이 약간 지고요. 당일 투표에서도 약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 투표수에서도 약간 지는 것이 이게 바로 조작되지 않은 실제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비율을 보면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가 당일 투표가 2배 정도가 되고 통합당의 경우도 약 2배가 되죠.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투표 전에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당일 투표를 하겠습니까? 사전 투표를 하겠습니까? 그럴 때 당일 투표가 62.3, 사전 투표가 31로서 약 2대 1의 비율로 당일 투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2대 1의 비율이 아니겠습니까? 2대 1의 비율로 사전 투표가 요만큼이고 당일 투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706만 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만큼은 그 차이만큼은 가짜 투표지가 투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흘 전에 아무리 이제 사람이 이제 적어도 자기가 투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적어도 그 열흘 전쯤이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누구를 할 것인가는 또 그 한 3, 4일 전에 결정이 한다 하더라도 열흘 전쯤에 이렇게 수치가 나왔었는데 이게 2배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그 수치가 나왔군요. 자,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죠? 위조 투표를 360만 표를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죠? 네, 이거는 신분증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본인 확인기와 명부 단말기가 있어서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바로 이게 명부 단말기라고 그래서 중앙 컴퓨터에 있는 그 통합 선거인 명부에 이제 접속을 하면 거기서 사전 투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투표했다라고 표시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QR코드를 만들어서 바로 투표용지에 인쇄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QR코드를 있는 사람을 만드는데 투표장에 가면 다 걸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바로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선거하지 않은 사람 또는 선거를 여지껏 안 한 사람 그리고 선거할 수 없는 사람 여기 나왔네요. 네, 이겁니다. 그동안에 여러 번 80세 이상 노인 중에서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골라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소불명자, 기소중지자 이렇게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뭐 아직 미교수들은 못할 거고 기교수 중에서도 뭐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복지시설의 재소자나 중증장애 시설 재소자. 이번에 재외국민 중에 8만 명은 코로나 때문에 투표를 못하게 했죠. 취소시켰습니다. 중국은 뭐 움직이질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마 더 하면은 10만 명 가까이 될 건데. 예. 그 다음에 뭐 오랫동안 입원해 있는 환자들도 중증 못하겠죠. 환자들은 못 오죠. 자, 근데 여기 기결수는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기교수는 할 수 있는데 예. 실제로 어떤 증언이 있었냐면 예. 기교수들이 투표하라 하더니 막상 투표날 투표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증언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 네. 뭐 한 사람이긴 하겠지만 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넣느냐? 아, 이게 이제 춘천갑이네요. 네, 춘천갑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김진태 의원 그 지역구 같은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예측을 예. 허영 후보가 한 10% 질 거로 이제 예측을 한 거죠. 예, 예. 그러면 허영 후보가 이기려면은 한 5% 차이로 이기게 하려면 몇 매를 넣어야 되는가 하는 공식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예, 허영 후보가 이기려면은 16,643표를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어야 돼요. 아, 그런데 여기에는 통이 19개나 있는 거예요. 예. 관외 사정까지 포함해 갖고. 뭐, 그러면 아무데나 넣으면은 표시가 나니까 이거를 유권자 수로 그 비율로 투입 매수를 결정을 합니다. 아, 그러면 실제 투표자 수에다가 유권자 수로 살짝 그 수를 늘리기 때문에 양상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총 양상은 변하지 않아서 본 투표하고도 양상이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티가 안 나는데 실제로는 투표자 수가 엄청 많아지죠. 이렇게. 예. 예, 이런 방식을 쓴 거예요. 아까 뭐 투표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 다 갖다 집어넣겠군요. 네, 그 사람 명의로 만든 가짜 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농담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N 요게 이제 그 공식이니까 네. 요즘 뭐 많이 이제 써먹는 N번방 뭔가 모호한 N번방. 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5%로 이기게 네. 김진태 의원을 허영 그 후보가 이기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보정치를 줬다. 그렇죠. 이게 이근영이 말한 그 보정치에 해당하는 거고, 보정값. 그리고 지금 허영 후보가 이긴 거는 이 16,643매의 위조 투표지 때문에 이긴 거예요. 민심으로 이긴 게 아니라. 그렇군요. 네. 예. 이거 뭐 만약에 허영 후보가 억울하면은 요거 다시 계산해 보면 알겠네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떤 방법으로 투입이 되는지 그 좀. 네네. 요거는 이제 오후 6시에 투표가 끝나고 나면 예. 이제 투표함이 선관위로 이제 다 속속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개 한 30분경이면 투표함이 차례차례 선관위로 도착을 하죠. 예, 예. 그러면 접수대에서 접수를 한 다음에 예. 이제 거기까지는 뭐 상관인들도 따라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CCTV 보관소에 넣기 전까지 뭐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뭐 2층 보관소로 가고 그런 다음에 보관소에다 이제 넣기까지의 약간의 시간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때 이제 계산된 목록에 따라서 이제 몇 매를 넣어라. 이 함은 몇 매를 넣어라 하는 게 다 이제 정해지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따라서 봉인지를 떼내고 거기다 뭐 152매다 그러면 100장 한 다발을 넣고 52장을 세서 넣는 거예요. 세서 넣고 다시 붙이고 새 걸로 붙이고 그 다음에 위조 서명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남양주 그 선관위에 그 CCTV 잡힌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바로 이제 그런 건데. 아, 여기 나오네요. 예. 예. 남양주 선관위에서도 보니까 예. 여기 이제 맨 처음에 예. 이제 보관소로 들어오는데요. 예. 마지막에 끝날 때가 한 7시 19분이니까 예. 한 50분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25개를 집어넣는데. 예. 다음 슬라이드, 다음을 보시면은. 예. 이 남양주가 제가 사는 거기서 멀지 않은 그 동네인데 이게 뭐 50분 그 선관위 딱 끝나면은 착착착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50분까지 걸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이 걸려야지 이게 비상으로 막 앞에 경찰 에스코트하고 그럴 텐데 한 30분이면 어디든지 남양주 안에 다 이렇게 직결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거의 동시에 도착한다고 봐야 되고요. 예, 예. 또 이거 25개를 장정 4명이서 옮기는데 네. 불과 몇 분이면 다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1시간 가까이 갔다.
그 사이에 무슨 야료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 추정을 뒷받침하는 영상이 하나 이제 확보됐는데요. 이제 세 번째 함을 이제 보관소에다가 옮겼는데 깜빡 이걸 조작한 사람이 서명 하나를 이제 까먹고 서명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아차 서명을 안 했구나 해가지고 이제 달려옵니다. 아, 이분이군요. 네, 달려와서는 이제 이제 뭐 쓰나요? 네, 이름 하나를 쓰죠. 자기가 여기 쓸 이유가 없잖아요. 네네. 자기가 쓸 이유가 없죠. 반대쪽에도 또 쓰잖아요. 여기도 써 그러니까 여긴 썼어요라고 지금 그냥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창간인도 아닐 거고. 아니죠. 네. 아무튼 여기 이 조작을 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날도 1시간가량 걸립니다. 여기에서 이만큼 쌓는 데까지. 통상 30분이면 뭐 이 관내는 다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네. 6시 32분부터 쌓기 시작을 해가지고 7시 34분에 끝나고 심지어 이거를 지금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보고하려고. 이렇게 찍었다? 네. 이렇게 써놨다? 네. 샘플로 하나 촬영을. 그리고 이게 잘 붙어 있는 날을 다 손으로 다시 확인하는 장면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관외 사전 투표도 위조 투표 봉투가 투입이 됐는데요. 관외 사전 투표는 이제 뭐 웬만한 시청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 그 지역 안에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투표하는 다른 지역에 뭐 군대가 있거나 뭐 이런 사람은 관외 사전 투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그 왜 부재자 투표의 다른 이름인데요. 그렇죠. 요 관외 사전 투표 용지는 이게 48cm로 길어요. 길다 보니까 이만한 봉투에다 넣으려면은 몇 번 접어서 넣기 때문에 이렇게 퉁퉁해집니다. 고무줄로 묶어놨는데도 뭔가 이렇게 두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 두툼하죠. 근데 가짜는 이렇게 납작합니다. 이거 뭐 한 장 들어갈 이런 한 장 들어갈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 두께가 네, 아주 납작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가짜 이제 봉투로 의심을 받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각 선관위에서 자체 제작해서 갖고 있다가 이제 몇 매가 필요한가 하면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여기 보면 등기 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우체국의 배달원이 증언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이 관외 사전 봉투를 가지고 바로 그 우편 집중국으로 간 게 아니라 사무실에 들러서 관외 사전 봉투 주소 라벨을 스캔했다고 해요. 그래서 중앙선관위 서버로 이미지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우체국 배달원이 왜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라벨 이미지는 각 지역 선관위 프린터로 보내졌습니다. 보내져서 이 라벨을 다시 재발급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이 우체국 배달원의 그 정원은 유튜브에 이미 많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하나 의심스럽다기보다는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각 선관위에서 이렇게 자체 제작을 한 이 프린트 이게 있었다면은 각 선관위 단위가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 지역 선관위가? 그냥 각 중앙 선관위에서 각 지역 선관위로 그거를 그냥 전송해 주는 거죠. 151개 각 지역구에다가 다 보내주니까 거기선 바로 그걸 이용해서 이런 위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조작 선거가 사실은 저는 이렇게 어떤 뭐 당 쪽엔 관련된지 안 된지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관련됐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게 보면은 다 이렇게 그 중앙선관위 선거국을 중심으로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어딥니까? 선거본부장, 그 다음에 사무총장이 이게 장관급이에요. 일반직으로서는 가장 높은 거죠. 그러니까 사무총장하고 필두로
선거본부장, 선거국장, 선거과장 이분들만 적어도 저는 정확하게 이걸 관여하고 나머지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일정 부분 요 부분만 협조하라, 요 부분만 협조하라 그러니까 이분들은 알면서도 그 부분만 협조하니까 자기네들이 이게 조작 선거를 하고 있다는 걸 자체가 스스로 모를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분들이 알아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 선거를 몇 개나 됩니까? 한 뭐 몇백 개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양심선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문제는 금방 밝혀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런 부분하고 어떤 관계일까 이런 의심은 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요쪽은 이제 지금 말씀은 중앙의 서버에만 연결되는 거지 각 지역 단위는 모른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각 지역구로 이 라벨된 이미지를 보내주면 거기서 바로 만들어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그림으로 그려보면 우체국 사무실에서 요 이미지를 이제 스캔해가지고 선관위 메인 서버로 보내면 선관위 메인 서버에서는 지역 선관위로 다시 이걸 보내서 위조 투표지 제작에 사용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는 이제 진짜 사전 투표 봉투가 제대로 가야 될 경로. 제대로 이렇게 간 거. 이게 두 개가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렇죠. 위조 봉투도 섞여 있고 진짜 봉투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360만. 근데 이걸 또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됐냐면 우체국 등기번호가 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각 이 우체국 등기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배송 이력을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서울 강남구 건데요. 다음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송파 우체국에서 이제 남양주로 보낸 건데 송파 우체국에서 9시 41분에 발송을 했는데 동서울 우편 집중국 그러니까 광장동에 있는 데인데 거기에 1분도 안 돼서 도착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착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고 밤에 아무 교통장애가 없어서 30분 이상 걸립니다. 네. 여기 요거는 이제 또 다른 건데요. 요거는 이제 연천으로 가는 거였는데 서초 우체국에서 연천으로 가는 건데 서초 우체국에서 동서울 우편 집중국으로 가는데 요거는 5분 걸렸어요. 말이 안 돼요. 아까보다는 늦게 걸린 겁니다. 헬기로 가도 10분 이상 걸립니다. 헬기로 가도. 아무튼 이게 5분 걸렸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진저부 우체국에서 수거된 남양주 진저부. 네, 남양주 진저부에서 수거된 거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봉투 껍질이고요. 그 다음에 하얀 거는 지역구 투표지고 그 다음에 약간 초록색은 이게 비례대표 용지거든요. 근데 기표까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권자가 여기다 기표를 하고 자기네 마을로 찍어서 마을로 갈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찢어져 버렸네. 찢어진 거예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신 위조 그 투표용지가 들어갔다 이거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들어간 거는 우리가 그건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파쇄됐다는 거는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표 찍은 게 없어진 거니까. 네. 이게 그렇군요. 이게 뭐 증거가 명명백백하네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사전투표함이 열리면서 특히 관내 사전투표함이 열리면서 승부가 뒤집어졌다는 그렇죠. 증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퍼센트 중간에 집계하면서 그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겼구나 하고 잤는데 그것도 맨 마지막에 열었잖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억울하다는 분들 많이 있죠. 뭐 이현주 뭐 하여튼 아까 본 거고. 그럼 누가 여기 이 투입에 투입됐을까? 하수인을 누가 했을까? 그렇죠. 직접 넣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은 있고. 위에 사람들이 지시를 했으니까 이제 미리 이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이 작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누굴까? 지금 시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시민의 눈이라고 하는 그 문성근 씨가 만든 시민의 날개의 그 산하단체였던 시민의 눈이 이 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해야지. 우리 국민들이 배우로서 그렇게 잘 봐준 사람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분이 이제 영자 씨라고 하는 분이 예, 김영자 씨. 예, 김영자 저희 씨라는 방송에서 분이 나왔어요. 오장산역에서 이제 1인 시위를 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은평구 선관위에서 예. 시민의 눈이 이제 밤새 예. 그 조작되는 걸 예, 선관위 사무실에 들락거린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예. 이제 무효라고 하면서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다음에 보면 증언을 한번 들어보죠. 예. 이 중간쯤에 6시부터 지켰거든요. 이쯤에서 한번 들어보죠. 네. 그럴 때 시민의 눈이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민의 눈이라고 하면 넣어주고 하 목사님하고 시민의 눈이라는 거 아니라 하니까 안 넣어주고 그렇게 시민의 눈도 7만쯤 되니까 자기들이 그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인이 안 되니까 저거끼리 시민의 눈을 아무로 애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하 목사님이 제게 제보를 했는데 그게 제보 가치로서 별로 소용이 없었던 게 녹음이 안 돼가지고 이제 제보 가치는 없었다고 제보 가치. 얘기하죠. 그 이제 어디 은평구 그 선관위에 이렇게 또 그럼 암호 되면은 심해 눈 그러면 넣어주고 아, 그 뒤에서 예. 누구야? 어. 그러면 시민의 눈이면 넣어줘. 어.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하 목사님은 이제 김영자 씨하고 같은 편이니까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가시고 네. 그 적은데 녹음을 못했다 그때. 네네. 녹음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실제 투표의 사전선거는 투표 수가 바로 선거인 수가 되거든요. 예예예. 누가 사전 투표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그걸 만들어 놓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한 해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틀렸냐 하면 왜 어떤 때는 적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많기도 했잖아요. 예. 그 오류가 왜 났냐 하면 이미 투표자 수를 전산 프로그램으로 정해놨기 때문이에요. 투표자 수는 뭐로 되냐 하면 QR코드로 알게 된 실제 투표자 수에다가 예. 자기네들이 이제 투입할 위조 투표, 즉 매수, 요거를 계산하면 바로 투표자 수가 나오는데 요 투입을 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한 거죠. 여기 세다가 뭐 40, 50, 60 하다가 내가 50이라 그러나 60이라 그랬나 이런 착각도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뭐 세 종이니까 한 장, 두 장을 좀 잘못 넣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난 겁니다. 근데 더 참 재밌는 거는 예. 이거를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제 왜 투표자 수가 더 많냐, 실제 그 선거인 수보다도 투표 수가 왜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다 바꿔놨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 이렇게 그럴듯하게 바꿔놨거든요. 예. 다음 한번 보시면은 예. 여기 보면요. 예. 방송 전에는 이게 이제 선거인 수고 예. 4,674. 4,674. 그리고 투표수는 예. 4,684. 그 선거인수보다 더 많네? 그러니까요. 20몇 명이? 10명이 더 많으니까 예. 이상하다 그러니까 싹 똑같이 바꿔놨죠. 아. 근데 여기는 더 재미있어요. 예. 3,526명 선거인인데 예. 3,529명이나 투표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3,526으로 바꾼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3,515로 또 바꿔놨어요. 오. 근데 이것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이 사전투표는 이 숫자가 그러니까 투표 숫자가 선거인 수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이건데도 자기네들 딴에는 그럴듯하게 바꿔놓는다고. 왜냐하면 이때 왜 투표수가 더 많냐고 하니까 작은 거는 문제가 안 될 줄 알고 또 작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조작 잘못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자, 정말 그러면 우리만 이런 거를 이제 의혹을 갖고 있냐? 한번 우리 이 정몽주 씨 아닙니까? 예,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인 아니 그 전에는 뭐 완전히 이쪽 그 지금 여당하고 뭐 옛날에 공천 받으려고 그러다가 무슨 뭐죠 여자 문제 그것 때문에 공천 못 받고 하여튼 독하게 그쪽을 받으려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사전 선거가 끝난 다음에 네. 자기네한테 이 표를 안 준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조 투표지를 자기네들한테도 좀 줬어야 되는데 그게 더불어시민당인가 거기에다만 준 거를 알게 돼가지고 한창 열이 올라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린우리당 이 양반 네. 열린우리당인데 열린우리당이 안 줘서 네, 안 줘서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볼까요? 아이고 여기군요. 이런가요? 한없이 얼른 보이죠? 여러분들 언제부터 갑이었다고 그렇게 갑질해야 됩니까? 저에 대해서 모략하고 음해하고 저를 지정자백 쓰레기로 취급하고 난 당신들 안 볼 거야. 당신들 이번 선거 기간 중에 한 거 보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다. 이씨, 윤씨, 양씨 너네 난 누군지 아직 잘 몰라. 정봉주야. 영원히 내가 을로 있을 줄 알아? 적당히들 좀 하라고. 적당히들. 금도를 넘었어 당신들이. 난 여기서 악착같이 살아남을 거니까 답가을에 언제 바뀐지 한번 보자고. 더불어시민단 제가 한번 공격해볼까요? 여기서 네거티브 할 시간에 집에 가서 자이. 그렇게 할 일이 없니? 이야 넘길까요? 또 있습니까 여기? 네, 그 이시윤 씨, 양 씨가 누군가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이게 아까 얘기하던 이- 선거와 관련된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예, 전략기획위원장 이근영, 민주연구원장 양정철. 이 사람은 중국에 가서 네. 중국 당교와 협약까지 맺었죠. 아마 이게 중국 프로그래머와 관련이 있다고 네. 이제 보여지고, 왜 중국 사람들을 유입되는 걸 안 막았는가? 그것도 아마 이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윤호중 이 사람이 이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이니까. 이 사람이 지역구가 구리시예요. 네. 구리시가 남양주 인접해 있어요. 바로 구리시와 남양주에서 이번에 예. 엄청난 사건들이 다 폭로가 됐죠. 예. 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이상해서 우리가 이제 위조 투표지 투입을 우리가 의심하게 됐는데, 이게 위조 투표를 투입하면은 통계상에 있는 모든 이상한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위조 투표지 다발도 발견됐고요. 네. 위조 투표지까지 발견됐고, 네. 또 봉인지를 훼손한 거 이렇게 뜯고, 네. 그 다음에 보관소에서 서명을 위조하는 것까지도 다 보여줬죠. 그리고 투표인 수보다 많거나 적은, 이거는 이제 투입 실수로다가 그렇게 된 거고요. 심지어는 뭐 사전 투표하면서 당일 투표지가 발견되게 됐어요. 네. 이게 이제 앞에서 딱 설명한 건데, 난 앞에서 정봉주 씨가 이 부정선거를 했다고 자기네들 같은 편이지만 그게 보면 그 욕하는 걸 보면서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이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지들편끼리도 이런 걸 다 얘기하는데 야당 국회의원들 점잖게 다 넘어가잖아요. 이 언제 이 국민들 이 상처받은 걸 풀어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이제 선관위에서는요, 네. 왜 자기네들의 처벌이나 네. 징계를 감수하면서까지 네. QR코드를 사용했는가. QR코드는 보면 이렇게 깨알 같은 것들이 막 박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뭐 깨알코드라고도 하는데, 예. 이 QR코드를 사용하면 이게 몇 번째 용지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예. 바코드만 해도 밑에 숫자가 있으니까 예. 내가 그 일련 번호가 몇 번인지 알 수가 있는데, 예. 이건 알 수 없고요. 예. 그 다음에 더욱 놀라운 거는 사전투표소 CCTV를 신문지로 가려라 라고 중앙선관위에서 지역선관위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투표한 매수도 확인하지 않았고요. 사전투표 선거 누가 했나 제출해라.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심을 더 정폭시키는 거예요. 위조 투표지를 넣었으니까 이게 진짜 투표자 수를 알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의심을 계속 정폭시키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 CCTV 가리라고 지시하는 거를 전화 통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어떤 유튜브에서 관악구 선관위에 아마 질문을 한 거죠. 네. 요점에서부터. 네. 여기 좀 네. 사전선거요? 사전투표. 예. 근데 CCTV가 그때 가렸다면서요? 예. 왜 어떤 이유로 가린 거죠? 선관위에서 관악구 선관위에서 CCTV를 강행하는 지시가 있어서 관악구 선관위에서 네, 저희는 매뉴얼대로 CCTV를 가렸습니다. 가리라고 지시했어요? 예, 가리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CCTV를 가려라. 그게 무슨 매뉴얼이야. CCTV 뭐하러 거기 돈 줘서 거기다 설치해놔요.
오히려 더 공개하라고 그러지. 가리라는 게 무슨 매뉴얼이에요. 당일 투표에서는 안 가렸잖아요. 예, 예. 4.15 총선은 모든 조작 방법이 다 동원된 겁니다. 예. 투표 과정에서의 위조 투표지뿐 아니라 예. 개표 과정에서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예. 뭐 2번 표를 1번으로 바꾸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도둑질을 했고 요번에 무효표가 보통 다른 선거보다도 2배 가량 많았습니다. 예, 예. 보통 2% 이하였는데 이번엔 4%가 넘었거든요. 예. 왜 그랬을까요? 뭐. 이거는 예. 2번 투표지를 무효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군요. 네, 그게 60만 장 정도가 됩니다, 또. 그래서 그거 합하면은 400만 장이 그렇죠. 넘어가잖아요. 아까 예. 네. 그럼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그림으로 한번 보면 이제 사전 투표에는 이렇게 이제 지역구 비례대표의 위조 투표지를 넣고 또 관외 사전 투표 봉투도 이제 위조로다가 해서 넣어서 360만 표가 들어갔고요. 예, 예. 그 다음에 한 34만 표. 미시건 대학의 미베인 교수는 34만 표라고 했는데 네. 여기서 17만 표를 빼면 이쪽에서 17만 표를 2번 거를 1번으로 하면 34만 표 차이가 나요. 한 2%의 표도 둑질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100장당 2장만 빼면 이렇게 돼요. 그렇군요. 요거는 이제 그저께 이제 발각된 건데 예, 예.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폐기물 차량이 나오길래 따라가 봤더니 그 안에 파쇄된 예. 선거 투표 용지가 예. 가득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요 동영상 보면 따라가는 게 다 보이는데 네. 아쉽게 그저께니까 이건 아직 우리 다음에 이제 네. 유튜브에 올라오겠군요. 네. 예, 교수님 이 정말 총체적으로 지금 이제 교수님이 쫙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 타당성이 있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왜 유튜브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부정선거 아니라고 그러고 또 특히 현 정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야당도 이 문제 가지고 좀 더 야당 의원들도 이게 뭐 같은 편이니까 가지는 개편이라고 그냥 자기네들은 당선됐으니까 입 다물고 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에 어떤 그 정황이나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증거를 봐서는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것보다 좀 속 시원하게 이거를 규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거 규명하는데 무슨 특별한 문제잖아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규명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명확한 것은 법원의 판단을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네. 법원은 지금 선관위하고 짜고 증거를 인멸하고 또 판결을 미루려고 지금 계속 아무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법치가 무너진 거고요. 법치가 무너질 때는 저항이 의무가 된다고 누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런 무법한 나라에서 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 지금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일어나지 않은 사건,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안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죠? 네. 그거는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탄핵함으로써 자기네가 입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증거를 제시하는 거를 탄핵하면 되는 거지, 뭐 앞장서가지고 미리 앞서서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논리적으로도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좀 말을 아끼고 우리가 제시하는 이 증거가 잘못됐다는 거를 이제 입증해 주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야당 의원들은 혹시나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자기네들이 마치 선거를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러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를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선거를 불복하면 안 된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런 쪽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요.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부터 없애버리는 게 그 괜히 국민들 혈세 줘가지고 그
저기 중앙선관위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직급도 굉장히 높아요. 네. 굉장히 직급이 높다고요. 제주도 가면은 제가 알기로는 1급이 5명인가 6명인데 그 중에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한 몫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직급이 높은 대우를 받고 있는 거 이런 걸 중앙선관위 없애가지고 없애면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 행정부에서 책임지고 하면은 그렇죠. 하다가 문제가 되면 행정부가 책임지라 이거예요. 국민들은 지금 이 중앙선관위가 있음으로써 정권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중앙선관위에서 앞장서서 하면서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앞장서서 하면서 또 쿠션으로 국민들의 비난도 중앙선관위가 받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네. 정권 바뀔 때마다 중앙선관위는 항상 그런 역할을 하고 이런 뭐 중앙선관위를 왜 두냐 이거예요.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행정부가 정권이 책임지고 선거 치르고 문제가 되면 정권이 책임지고 뭐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불법을 막아야 될 중앙선관위가 네. 불법을 자행하는 주체가 된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개연성이 크죠. 네. 예. 저 하나 더 여쭈고 싶은데 시간이 오래됐지만 원체 이거 뭐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교수님은 남들이 다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에다가 또 서울의 유수대학의 또 그 의학전문대학원 의대 또 교수님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분이 왜 자기한테 이거 저 뭐 혹시 암암리의 조직에서도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왜 이렇게 뭐 이게 뭐 정의라면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나서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뭐 제 성격 탓이기도 하고요. 예.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네. 만일에 길 가다가 뭐 누구를 돕다가 뭐 칼에 찔렸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네. 바로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너 그거 봤니? 넌 제발 그러지 마라. 이렇게 전화를 꼭 하셨어요. 예. 제가 이제 불의를 보면 잘 못 참고 예. 또 이렇게 진실을 추구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고 또 최근에 제가 더 이런데 관여하게 된 것은 이제 뭐 박원순 아들 박주신 사건도 이제 거기서 부정이 일어나는 것도 제가 목도를 했고 백남기 씨가 그 빨간 우유한테 맞아 죽는 것도 제가 목도를 했기 때문에 이건 이런 거를 우리가 이런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진실을 이제 찾아내는데 이제 앞장을 섰고 그러다 보니까 뭐 노회찬도 살해된 거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하게 된 게 그런 이제 증거들을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겠지만 불의와 거짓 이런 것들이 정의와 진실을 덮는 것은 저는 절대로 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 저하고 뭐 연배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저보다 이제 실제는 한 살 위신 것 같은데 저도 뭐 존경합니다. 아유 뭘요? 예. 하여튼 오늘 이렇게 총체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다음에도 한번 이거 좀 강론적으로 어떤 부분을 얘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한번 더 모셔도 되겠습니까? 네네. 저는 뭐 이걸 온 국민에게 알리는 거를 예. 지금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다시 일정 조정해갖고 다음 주에 또 한번 너무 또 학교가 바쁘시고 네. 또 병원에 또 건국대학교 그 병원 그 또 임상도 하시잖아요. 네. 그러시니까 바쁘시니까 좀 시간 조절해서 꼭 한번 다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